제가 이제 심리시계라고 부르는데 이 머릿속에서 진짜 이만큼밖에 안 바쁜데 이만큼 바쁘다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생각이 많거나 불안한 요소가 있거나 방해가 많거나 진짜 예측이 안 되거나 이거 얼마나 걸리지죠? 이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분주함, 이 분주함은 정말 죄 같은 거다. 근데 그 바쁘다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들어보면 그냥 심리적인 분주함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시간 부자라는 표현을 하신 적이 있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부자가 있다고 생각해요. 돈 부자, 시간 부자.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 시간 부자보다 돈 부자에 관심이 많은 거죠. 그럼 돈 부자는 뭔가요? 돈이 뭐 기하급수적으로 많고 어떤 회사의 뭐 회장님처럼 통제 안 되고 그냥 잠만 자고 일어나면 돈 많이 벌고. 워런 버핏 이야기 제가 최근에 어떤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 코로나 시기에 돈을 더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야, 나도 저런 부자가 돼야겠다. 근데 제가 어린 시절 좀 가난하게 자라서 저 역시도 돈에 대한 간절함, 결핍 이런 것들이 좀 많았는데 나름 이제 부자 되려고 했던 일, 관심 있었던 지금 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냥 개인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부자가 되려면 이런 이제 절차 같은 게 필요할 텐데 되게 중요한 절차가 있다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됐어요. 젊을 때는 잘 몰랐는데 그게 바로 시간의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시간에 대한 부자는 시간이 보통 24시간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뭐 48시간 주어지고 막 64시간 주어지고 그게 아니죠. 이 한정된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딱 두 가지 패턴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돈과 너무 비슷해가지고 돈을 쓰는 것도 소비를 하느냐 투자를 하느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버느냐 쓰느냐 이건데 시간도 똑같은 것 같아요. 소비를 하느냐 생산을 하느냐.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일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제 집에서 빨래 같은 거 하는 그런 집안일에 관련 시간일 수 있어요. 그 시간이 생산적인 시간인지 소비적인 시간인지. 자, 제가 뭐 이런 어려운 질문하는 게 아니라 제가 빨래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빨래는 생산적인 시간인가요? 소비적인 시간인가요? 여러분 생각하시기 어떻습니까? 빨래를 어떤 분들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산적인 시간이라고 느낄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그냥 소모적인 시간이라고 소비적인 시간이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간을 생산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럼 빨래도 이렇게 하기 싫은데 해야 되잖아. 어떻게 하면 생산적인 시간을 올릴 수 있을까요? 그냥 즐겁게 하거나 혹은 이제 뭔가 좀 운동하듯이 하거나 혹은 잘 빨려고 노력하는 거죠. 물론 세탁기가 빨지만 뭔가 좋은 세제를 혹은 어떤 뭐 방식을 혹은 세탁기의 어떤 기능 같은 거든 혹은 이제 시간을 좀 바꿔보는 거죠. 늘상 뭐 저녁에 빨았으면 이게 좀 피로해가지고 세탁기 이렇게 집어넣는 거 엄청 귀찮은데 아침에 에너지가 막 넘칠 때 좀 활력 있을 때 넣으면 빨래하는 시간이 반이 주네? 저는 그게 생산적인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로 하는 활동들이 있습니다. 물론 많이 반복되는 것도 있고요. 늘 새로운 것도 있을 텐데 그런 상황들을 돈을 벌려고 노력하고 돈을 더 많이 갖고 있기를 노력하듯이 시간은 확보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생산적인 활동으로 하려면 뭘 해야 되지? 창의성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늘 하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을 도전해 봐야 될 수 있고 이걸 하다가 좀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해보는 거니까. 그렇지만 그 과정 속에서 시간을 좀 더 의미 있고 생산적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시간 사용하는 방법 중에 진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은 뭐냐면 A 행동과 B 행동을 같이 하는 거예요. 결합 행동이라고 제가 부르는데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촬영을 하기 위해서 여기 오기 전에 식사를 좀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김밥집에 들려서 김밥 한 줄을 포장해서 먹으면서 왔거든요. 딱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5분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동을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 있어야 했고 식사를 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 있어야 했기 때문에 이 두 시간을 결합시키니까 시간을 효율적으로 쓴 거죠. 어떤 사람들은 한 가지 행동은 딱 하나만 해야 된다 생각하지만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행동을 찾아서 해보시면 어떤 분들은 이제 러닝머신이나
집에서 헬스 자전거를 타면서 TV를 본다거나 이북을 본다거나 유튜브를 본다거나 그 두 가지 연결 행동돼 있죠. 운동하면서 소비적인 걸 보기보다는 좋은 영상을 보면 좀 생산적인 거니까 이 생산과 연결되면 얼마나 강력한 효과가 있을까요? 그래서 하루의 시간 중에 꼭 해야 되는 행동, 아까 시간이 없어 뭐 부족해 이거보다는 제가 오면서 김밥 먹었듯이 이런 것과 이거는 연결시킬 수 있겠구나, 혹은 이런 행동들이 뭐가 있으니까 이거는 이때 해야겠다, 이렇게 한두 개씩이라도 좀 만드셔서 시간을 사용하시면 분명히 시간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직장인들이 시간 관리를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어저께 만났던 분인데 그분의 이제 회사에 좀 젊은 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통화를 막 하시더라고요. 분이 30대인데 뭐 힘들어서 퇴사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제가 듣자마자 바로 뭐라고 했냐면, 아니 왜 회사를 그만둬요? 아니 보통 사람들은 못 들어가서 안달인데, 아니 이게 이 가장 좋은 우리 현대인들한테 안전장치 같은 곳이고 되게 중요한 시스템이 있는 그곳을 그만두려고 하냐라고 제가 이제 질문했었거든요. 힘들어서 그렇다. 그래서 제가 보통 사람들은 그분도 그런 것 같은데 나오면 이 힘듦이 없어지고 되게 편해질 거라 생각하는데, 뭐 그런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아요? 가끔 밀림이야, 뭐 정글이야, 맹수들이 엄청 많아. 사실 그렇게 느끼진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분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뭘 해도 힘들다. 뭘 해도. 저도 힘들고 같이 있는 그분도 힘들고, 이게 30대 40대 힘들고, 저희 어머니 지금 이제 70대신데 아프셔서 힘드시거든요. 다 힘들다. 근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뭔가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느낄 때 지금보다 뭔가 좀 달라지면 뭐 퇴사하면 혹은 이거 관두면 혹은 뭐 이렇게 하면 좋아질 거라 생각하지만 희망적 낙관 같은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시간 정리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했던 내용이냐면, 이 힘든 시간 속에서, 이 힘든 직장 생활 속에서 힘든만 생각한 게 아니라 힘든 것만 생각하면 더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즐겁게 일하지? 저도 직장 생활을 10년 했는데 진짜 힘든 건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진짜 힘들게 일해요. 영업도 하고 하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제가 힘든 직장 생활을 즐겁게 보내고자 몇 가지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대표적인 프로젝트 뭐였냐면 수요일날 오후 칼퇴하기였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냥 계획 없으면 그냥 뭐 12시, 9시 야근을 했었던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칼퇴를 해야 되는 딱 계획을 세우니까 일을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딴짓을 안 해. 그냥 이렇게 어차피 오늘 야근할 거니까 막 그렇게 생각했었겠죠. 그리고 어디를 갔냐면 제가 좋아하는 장소를 한 군데씩 갔어요. 그 당시에 명동에 지금도 있는 커피숍인데 아주 유명한, 지금 스타벅스 같은 그런 게 아니라 작은 가게 같은 곳인데 그 커피숍을 간 거예요. 저는 이제 너무너무 그곳에 대한 그냥 이렇게 인터넷에서 보니까 좋아 보여서, 그리고 혼자만의 생각 정리나 의미 있는 시간을 갖고자 그 이벤트를 만들었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뭐 카페를 갈 수도 있고요, 문화 공연을 볼 수도 있고, 요즘 또 무료로 볼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인터넷에 검색하면 많이 있으니까 뭐 돈을 꼭 써야지 뭘 먹고 뭘 보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김밥 한 줄 먹고 무료 전시 볼 수 있고, 혹은 이제 에너지가 막 엄청 좋은 곳들이 있어요. 활력적이고 뭔가 생동감 있는 공간, 혹은 삶이 정말 막 지칠 때 저는 영안실 가거든요. 병원 같은 데 한번 가보시면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인생을 다시 돌아보게 될 수 있는 그런 류의 공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잡으시고 공간을 연결시키셔서 특별한 이벤트를 좀 가져보시면 힘든 직장 생활과 업무 속에서, 상황 속에서 즐거운 걸 분명히 찾게 되실 텐데, 저는 그것이 시간과 공간의 연결성에서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일주일에 어쩌면 단 몇 시간의 이벤트일 수 있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계획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뭔가 수요일을 기다리게 하는 한 주에 딱 그날만큼은 뭔가 기대가 되는 것이고요. 그 이벤트가 되게 특별할수록 너무 신날 것 같아요. 그런 작고 되게 사소할 수 있는 이벤트가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민, 힘듦, 이걸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뭘 해도 힘들다. 슬프지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할 일이 너무 많아 정리가 안 되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짜 겁나 바빠가지고 죽을 시간도 없다고 막 저한테 하소연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물어봤어요. 뭐 하시는 거냐고.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도대체 뭔 일로 그렇게 바쁘시냐?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잘 말 못해요. 보통 그런 질문을 해보면 절대적으로 쓰는 시간보다 이 심리적 시계, 제가 이제 심리시계라고 부르는데 이 머릿속에서 진짜 이만큼밖에 안 바쁜데 이만큼 바쁘다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생각이 많거나 불안한 요소가 있거나 방해가 많거나 진짜 예측이 안 되거나 이거 얼마나 걸리지죠? 이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그 미국의 생산성 전문가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분주함은 정말 죄 같은 거다. 근데 그 바쁘다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들어보면 그냥 심리적인 분주함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 역시도 직장 생활할 때 분주한 사람이었고 굉장히 바쁘고 일 많은 사람을 생각했는데 그거를 좀 더 객관적으로 알고자 했던 저의 어떤 방법이 시간 일기 쓰는 거였거든요. 지금은 그걸 시간 가계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 부자라고 이제 해서 이렇게 맥혀보니까 가계부가 좀 더 맞는 표현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투자 목적에서 투자 공부를 하면서 시간 가계를 쓰시거든요. 왜냐하면 일도 해야 되고 투자도 해야 되니까 시간을 얼마나 잘 써야 됩니까? 근데 나의 하루를 한번 돈 쓰는 것처럼 이게 기록해 보면요, 그렇게 생각처럼 머릿속에 이 심리시계를 여기다가 펼쳐 놓으면 아주 객관적으로 까발려 놓으면 추상적인 생각이 아니라 여기다 놓으면 기록하면 굉장히 객관화 되거든요. 이걸 객관화하는 시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아, 그냥 그렇구나. 그리고 이 시간을 통제를 해야 되잖아요. 이 통제는 저는 이 머릿속에서 통제하는 어리석음, 그러면 너무나 많은 변수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객관화된 것만이 이 변수를 더 쉽게 빨리 통제할 수 있다. 그래서 다이어리 되는 이유, 투리스트를 써야 되는 이유, 제가 제일 추천하는 거는 이런 타임블럭 같은 시간표거든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일주일치 수업 시간표 같은 이 타임블럭 형태의 주간 계획표 양식 같은 거를 하나 만들어 놓고 하나 블록도 이렇게 계획 세우고 자신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한번 이렇게 평가해 보고 정말 별것도 아닌 이 종이 한 장의 일주일치의 시간 계획이 시각화시키는 방식과 내가 뭔가 이렇게 좀 중요하고 소중하고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것에 의해서 시간이 분배되어 있으면요, 삶은 진짜 빨리 바뀔 거예요. 저는 거기서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시간을 조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시간 조망은 뭐냐면 여러분 지금 내일 있을 현재 시간의 일들이 그려지십니까? 약속되어 있는 일정이 있으면 대략 그려질 거예요. 내일 누굴 만나기로 했지. 만약에 그런 약속이 없으면요, 못 그려집니다. 그게 시간 조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만 조망되는 게 아니라 내일 내가 그 시간에 뭘 할지 그냥 나와의 약속을 하는 거죠. 그래, 내일 뭐 리포트를 쓰겠어, 예를 들면, 혹은 누굴 만나서 차를 마시겠어, 그런 식으로 이제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러면 조망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뭔가 이제 아까 블록 단위로 이렇게 잡혀있는 계획들, 나와의 계획, 또 내가 의무적으로나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계획, 혹은 시간이라는 거는 나만 쓰는 게 아니라 이제 누군가 써야 되잖아요. 또 상대방과의 계획, 이런 것들이 딱 이 펼쳐져 있는 한 장 속에 조망될 수 있다면 시간의 불안, 아까 시간 심리, 진짜 막 너무 나를 불안케 하는 그런 마음가짐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이 싹 정리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투자, 시간을 가치, 시간에 대한 효율성, 시간에 대한 어떤 값어치, 뭐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필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시간 조망 능력이고, 시간 조망 능력을 위해서 시간 가계부, 시간 일기, 타임블럭 같은 그런 형태를 이용하시고 며칠 정도 써보시면 분명하게 도움을 받으실 겁니다. 제가 진짜 많은 분들한테 추천하거든요. 이렇게 추천합니다. 일주일만 써보세요. 더 믿고 딱 일주일만 써보세요. 그리고 안 되면, 아니면 뭐가 좀 이상하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네. 책임은 못 드리겠지만 진짜 진심을 다해서 제가 사과해 드릴게요. 일주일만 써보십시오. 효과 없으면 연락 주십시오. 제가 영상 찍어서 사과 네, 저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이런 영상을 찍을 일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게 제 영상을 보고 싶어서는 아니시겠지만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한 번쯤 시간을 조망하는 훈련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력 추천드립니다. 3분기 고래동 공부 강의 모집 중이거든요. 네, 네이버에 고래동 공부 치면 저희 홈페이지가 있어요. 여기서 7, 8, 9월 고래동 공부
3개월 동안 같이 하는 프로그램인데 네, 심정석 소장님 보너스 강의가 추가가 됐습니다. 저희는 정말 많은 걸 다루거든요. 물론 코인도 강의하죠. 저는 이번에 코인 강의 해외 거래소 사용법 위주로 강의할 건데 2번 합니다. 네, 7월, 9월 2번 코인 거래소 쪽 할 거고요. 팽도리님은 이분은 치과의사 분이신데 25억 비트코인으로만 25억 벌고 다른 또 알트코인으로 돈 많이 버셔서 원래 치과의사신데 졸업을 하셨어요. 네, 파이어족이시죠. 그래서 이제 뭐 시간 많다고 언제든지 불러달라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모셨습니다. 너무 폭발적인 반응이었어가지고 같이 코인 공부도 하고요. 그리고 부동산, 부동산 요즘에 난리지 않습니까? 부동산. 서울 부동산 다시 올라간다고 뭐 좀 시끄러워진 것 같아요. 거래량도 좀 많고 부동산 공부도 네, 같이 하고요. 그리고 빗소영 대표님은 자기개발 쪽 아웃풋 독서 자기개발된 프로그램도 같이 들어있고요. 심정섭 소장님은 학군 강의하거든요. 학군과 부동산, 자녀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 부분도 같이 알려주실 거예요. 교육이죠, 교육. 자녀교육. 진짜 정말 거의 모든 거를 다 망라하는 강의거든요. 고래동 공부 프로그램만 잘 따라오셔도 다른 공부 특별히 많이 더 안 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것만 해도 충분히 많거든요. 8월 달에도 네, 웅달 대표님은 사업과 투자를 너무 잘 융합하셨고 그리고 좀 뼈 때리는 이야기 있잖아요. 뼈 맞는 시간을 좀 가감 없이 정말 솔직하게 부드럽게 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웅달님 강의를 들으면은 무언가 되게 하고 싶은 게 많아집니다. 네, 정말 또 기대되는 강의요. 8월 달에 하시는데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주식 쪽은 AI가 난리잖아요. AI 요즘에 저 이호석 대표님 컨텐츠 되게 많이 보고 있는데 와 저보다 더 부지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이분은 거의 안 주무시는 것 같아요. 뭐 진짜 대단하십니다. 컨텐츠도 되게 많이 만드시고 또 저는 양은 많이 하지만 사실 뭐 질이 엄청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좀 그러긴 좀 부끄러운데 이호석 대표님은 양도 많은데 질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 인사이트를 직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이죠. 다 줌으로 실시간 강의하거든요. 이럴 때가 아니면 네, 제가 또 언제 이호석 대표님을 만나서 이렇게 질의응답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고래동 공부 오시면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직장인이신데 비트코인 투자로 네, 부를 많이 이루셨죠. 네, 호필님도 오십니다. 원래 이분은 공기업 다니시는 직장인이세요. 직장인. 네, 지금도 직장 다니고 계십니다. 직장인 분들이 가장 좀 좋아하는 강의죠. 가장 현실적인 강의고 보통 다른 분들은 사업이랑 같이 하니까 네, 현금이 원래 많아서 잘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호필님은 직장인으로 정말 조금씩 늘 모아가지고 그걸로 힘들게 처음에 1억 모아서 투자한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했는데 정말 눈물 나는 투자 끝에 네, 지금 좀 성취를 많이 이루셨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까지 해온 것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네, 빗 대표님이 또 독서 모임과 자기계발 쪽 이끌어 주실 거고요. 네, 그리고 우리 부동산 이야기 하잖아요. 네, 남이사님은 또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많이 제시해 주시죠. 지난달에 보너스 특강으로 남이사님이 나와서 강의해 주셨는데 정말 열광의 도가니였어요. 강의 자체도 너무 재밌고 현실적이고 그래서 이제는 진짜 현실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겠다 하면서 끝났거든요. 네, 그 후속편이 이제 9월 달에 남이사님이 강의를 해주십니다. 남이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현금이 현재 얼마든 상관이 없다. 네, 누구나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 이 비법을 알려주신다니까 네,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기회 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